그림을 통해서 조직세포 부근 이 모세혈관에서의 물질 교환 중에서 이 수분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모세혈관이라고 하고, 이 부분이 조직세포입니다. 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위치하는 구획은 이 간질구획이라고 합니다.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의 수분의 위치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 세포 외액과 이 세포 이 내액으로 나뉘게 되고, 세포 외액은 다시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 혈관 안에 이 혈장과 이 혈구 성분과 이 간질구액의 간질액 또는 이 조직액이라는 이름으로 나뉘게 됩니다. 이 구액에 따른 수분 분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체해순환 전반적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을 동맥측이라고 가정을 하고, 이 부분을 정맥측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모세혈관에서의 수분의 이동은 이 정수압과 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유출과 유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정수압은 이 심장의 혈액 박출로 인한 이 압력 형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, 이 삼투압은 이 혈관 내에 녹아있는 이 용질의 이 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. 이 혈관 내에서 이 유효한 삼투압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이 크게 단백질, 포도당, 이 소듐입니다. 여기에서 이 모세혈관은 한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 동맥과 정맥은 이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교환은 이 동정맥의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수분의 이동은 정수압과 삼투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동맥 측의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으로 인해 정수압이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. 그래서 동맥 측 모세혈관에서는 이 정수압으로 인해서 이 수분의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, 이 간질구획으로 수분을 밀어내게 되고, 이 모세혈관의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중간 부분은 이 유입과 유출이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. 이 모세혈관 안에서 혈류가 이 정맥 측에 다가와서는 이 삼투압이 이 정수압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 동맥 측에서 유출되었던 수분은 이 정맥 측에서는 삼투압으로 인해서 다시 이 모세혈관 안으로 유입되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서 수분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혈관 안에서의 교질 삼투압으로 작용하는 이 단백질인 이 알부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혈장의 삼투압이 간질구획으로 빠져나간 조직액의 삼투압보다 항상 높게 됩니다. 알부민은 분자량이 혈관벽보다 크기 때문에 혈관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혈관 쪽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됩니다. 이 혈장 삼투압과 심장의 박출로 발생되는 압력, 즉 이 정수압과의 관계를 이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쪽의 이 선은 이 동맥 측과 이 정맥 측의 모세혈관의 압력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
이 모세혈관의 이동 거리라고 가정을 하고, 이 보시면 압력은 이 동맥 측에서 높다가 이 정맥 측에서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, 이런 식의 직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. 그리고 혈관에서의 혈장 이 삼투압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는데,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상태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의 면적은 이 동맥에서 형성되는 정수압으로 인해서 이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이 빠져나가는 구획이고, 이 부분의 면적은 이 정맥 측에서 정수압보다는 이 삼투압에 의해서 간질구획으로 혈관이 이 혈관 안으로 수분이 유입되는 이 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. 만약 혈장의 삼투압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혈장의 이 삼투압이 이만큼,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이 보시면 이 혈관에서 간질구획으로 이 빠져나가는 이 양은 감소하게 되고, 이 간질구획에서 혈관으로 당겨져 들어오는 이 수분의 양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. 반대로 이 혈장의 삼투압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 회로의 회로 충진액의 과다 사용으로 삼투압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삼투압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간질구획으로의 유출은 증가를 하게 되고, 이 혈관으로 유입되는 양은 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 적은 혈액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이 삼투압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수압의 이 변화를 통해서도 이 유출과 유입이 변하게 되는데, 만약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, 압력이 이게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모세혈관에서 이 간질구획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평소보다 증가를 하게 되고, 이 혈관으로 유입되는 양은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이 압력이 낮아진다면 이 정도로 압력이 이만큼이 낮아진다면,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유출되는 양보다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심장 순환과 마찬가지로 이 체순환 과정에서도 이 정수압과 이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 교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, 이 체순환 과정에서는 이 회로의 이 충진액, 이 회로의 충진액의 과도한 사용은 이 혈관 내 삼투압을 낮출 수가 있고, 이 혈압 또한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결과를 통해 이 모세혈관으로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증가될 수 있고,
이 혈관 내 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이 정상적인 체외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체외순환에서의 혈압 형성에 있어서 이 아무리 높은 관류량을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이 낮은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회로의 충진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고, 이 교질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알부민을 사용을 해서 이 혈장 삼투압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ABGA 겸사 결과에서도 이 리터당 오스몰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 체외순환 초기에는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오스몰의 농도의 범위는 리터당 280에서 310 오스몰을 농도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 심장 또는 신장 질환으로 인해 이 전신 부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체외순환은 이 혈장 삼투압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관 안의 삼투압을 높이고, 그에 맞춰서 또 관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이 혈액 쪽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이 체외로 제거해 주는 것이 이 환자 회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, 이 평상시에는 혈관에서 이 유입량보다는 유출량이 많게 됩니다. 이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동맥 측에서 정수압으로 인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볼륨이 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이 정맥 측에서 이 혈장 삼투압으로 유입되는 양은 이 80입니다. 그렇다면 나머지 20은 이 간질구에게 남아있게 되는데, 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이나 심장 순환 과정에서도 이 들어오는 볼륨과 나오는 볼륨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림에서처럼 이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우에 20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,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간 이 조직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. 이 조직액 또는 간질액의 증가는 우리 몸에서 이 부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간 조직액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 들어와야 할 것인데, 그래서 간질구역에 남아있는 이 20의 이 간질액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림프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고, 이 대정맥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림프관은 대정맥에 연결되어 있어서 무심방으로 유입되게 됨으로써 이 정상적인 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. 이 조직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부종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 부종의 종류에도 크게 이 국소 부종과 이 전신 부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심장 또는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일반적으로 이 전신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, 이 어느 부위에서의 이 림프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국소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의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도 이 국소 부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모세혈관에서의 순환은 페리페럴 퍼퓨전, 티슈 퍼퓨전 등으로 불리게 되는데, 이 조직 부근에서의 관류 이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조직의 관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에 관한 올바른 이론 이해를 통해서 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. 지금까지 이 모세혈관 내에서의 이 수분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